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제 16번부터 19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재 6쪽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지문은 인문 지문이 되겠습니다. 인문 지문을 배울 텐데요. 이 인문 지문을 배울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건 문제 먼저 보자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건 독서 비문학 지문을 공부할 때 요령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자, 왕이 바뀔 때마다 전면적인 수정이 반복되었다. 뭐 이렇게 쭉 답지가 있는데요. 경국대전이라는 것이 경국대전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이것이 화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하고 경국대전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17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기억이다라고 했죠.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해보는 그 빈칸 추론하기 문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3번 윗글의 최향과 그 윗글의 최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기 한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한비자의 특징부터 보도록 할까요? 한비자는 본래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 악한 존재구나. 재화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때 왕이 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뭐로 다스린다? 법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 목적이 뭐냐? 부국강병. 나라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한비자 뭐 여러분들 뭐 윤리 시간에 공부한 친구들 뭐 잘 압니다. 법가의 대표 주자죠. 한비자.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요. 자, 그럼 최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는 본문에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봤더니 A부터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문제를 냈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본문부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단. 자, 첫 번째 문단에서 해야 되는 것은 화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는 화제를 찾아야지만 그 첫 번째 문단을 분석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법률가 몽테스키웨는 동양의 유교 사회를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라고 말했다. 아, 동양의 유교 사회를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 도덕이다. 동양의 유교 사회를 근대적인 법이 부재하고 백성들에게 도덕만을 강조한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로 판단했다. 아,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로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몽테스키웨가요. 그렇다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유교를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조선도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진 사회였을까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선시대의 법전이 경국대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답? 이 질문, 조선도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린 사회냐라는 질문이죠. 결국은 이것이 중심 내용이 됩니다. 왜 중심 내용이 되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심 화제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국대전을 통해서 조선시대는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진 사회였냐 아니냐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화제 찾았죠?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서양인들이 동양의 유교 사회에 근대적인 법이 부재한다고 판단한 첫 번째 근거. 첫 번째는 법적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법적 안전성이 왜 떨어지냐?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전까지 조선 왕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법전에 왕의 명령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법전을 새로 편찬했다. 이로 인해 법 조항 사이의 통일성이 없어졌고 결국 안정적인 법 집행이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 법적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안정적인 법 집행이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에 세조는 기존 법전과 왕들의 명령을 통일성 있게 정리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 고유의 관습법을 반영하여 법 조항을 상세히 기록해 나갔다. 이 작업은 30여 년간 이어졌고 성종 때에 이르러 경국대전은 완성되었다. 시대가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변하더라도 크게 바뀔 필요가 없는 법을 만들겠다는 편찬 의도대로 경국대전은 조선이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용인하지 않고 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역할을 다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경국대전의 목적과 역할이에요. 경국대전의 목적은 뭐냐? 시대가 변하더라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법. 그리고 조선이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목적을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과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결책이 그 경국대전을 통해서 극복이 됐죠.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문단만 봤을 때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진 사회냐? 아니다. 법이 있고 안정적인 법으로 다스린 사회다라는 뭐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떤 내용으로 되냐면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진 사회가 아니라 법으로서 다스린 사회다라는 거예요, 조선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첫 번째 이유를 들었고요. 두 번째, 서양인들이 두 번째 판단한 근거. 유교 사회의 법은 한 목적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목적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한 목적성이 뭐냐? 한 목적성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목적이 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적에 부합한다. 그 목적에 맞게 되냐 이 소리예요. 근데 그걸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교 사회는. 그런데 보세요. 경국대전 편찬에 참여한 학자 최양 이야기 나오니까 잘 봐야 되겠죠. 사람은 욕망이 싹트면서 선한 바탕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최양은 원래는 사람의 플러스인데 욕망 때문에 선한 바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치를 이상으로 하는데 현실에서는 법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덕치를 이상으로 하고 법을 수단으로, 그 덕치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옥죄어 오로지 상벌로만 다스리는 것은 유교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법이 덕치라는 이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강조했어요. 법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덕치를 하기 위해서. 이에 따라 경국대전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에는 세 차례에 걸쳐 상황을 참작할 자료가 있는지 조사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 형량을 조절하여 왕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삼복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혹시 실수하는 게 있나 없나? 이는 법으로서 죄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법을 수단으로 하여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삼복제도의 어떤 목적입니다. 결국 덕으로 다스리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삼복제도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을 봐도 지금 조선은 법이 있었구나. 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구나 라는 거죠. 다만 뭐예요? 덕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문단. 서양인들이 마지막 판단 근거는 법의 평등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국대전의 전체 처벌 규정 가운데 45% 거의 반이 되네요. 비리를 저지르거나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거의 반이 관리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는 지배층이라 해도 유교 이념에 어긋난 행동을 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 말 지배층의 부정부패로 인한 혼란을 겪으며 얻은 교훈의 결과였다. 더불어 세금을 거두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출산을 앞둔 관노비에게 80일간의 휴가를 주는 등 사회복지법적 성격을 지닌 조항도 만들어 피지배층을 고려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평등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있지 않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경국대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틀렸다. 서양인들의 마지막 판단 근거인 법의 평등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말도 틀렸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단.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기억, 더불어 지배층의 모범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뭐를? 덕치를 추구한 조선의 왕과 관리들의 노력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먼저 우리 17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 원래 기억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결국 뭐를 정리한 겁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조선이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진 사회냐 아니냐? 그죠? 그럼 조선은 어떤 거다? 법으로 다스렸다. 몇 번입니까? 1번. 조선이 근대성을 지닌 법으로 운영된 사회라는 거 알 수 있다. 맞죠?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서양보다 체계적인 법? 이거를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3번. 조선이 근대적인 서양의 법을 받아들였다? 알 수 없죠? 그런 말 없으니까요. 4번. 유교사의 특징이 반영된 법? 이거 아니죠. 덕치를 위해서 법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5번. 조선이 법을 통해 신분제 사회 한계를 극복?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신분제 사회는 있었지만 그래도 피지배층을 위한 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고, 아마 4번 찍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4번 선택한 친구들. 조선이 유교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법을 편찬한 사회. 여기서 알 수 없어요. 덕치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지 유교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법을 만들었다는 말은 여기 없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가시죠.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왕이 바뀔 때마다 전면적인 수정이 반복되었다. 이거 틀렸죠. 1번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경국대전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법을 만들겠다는 편찬 의도. 왜?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거니까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견제. 이거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경국대전은 조선의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용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2번 맞고요. 3번 피지배층의 사회복지를 위한 관련 조항 있었죠. 네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관노비에게 80일간의 휴가를 주는 등 이렇게 나와 있죠. 4번 판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법률 제도. 세 번째 문단에 삼복제도 있죠.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삼복제도. 5번 지배층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그 어디니까 네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45%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네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이하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번 가볼까요? 한비자하고 최양을 비교해보죠. 최양은 인간을 어떻게 봤다? 긍정적으로 봤지만 욕망 때문에 그 긍정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최양은 인간이 법으로 인해 선한 바탕을 잇는다? 아니죠. 욕망으로 인해. 욕망. 법이 아니라 뭐예요? 욕망 때문에. 욕망이다라는 거 세 번째 줄이 나와 있잖아요. 욕망이 싹트면서 라는 말 나와 있죠. 2번 한비자는 법으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아니요. 그런 말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법을 통해 다스리고 이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것이다. 3번 최양과 한비자 모두 상과 벌로만 백성을 다스려? No. 최양은 뭡니까? 덕치로 다스리는데 그것을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스린다라 그랬으니까 상과 벌 틀렸고요. 4번 최양은 법의 부정적 기능, 한비자는 긍정적 기능? No. 틀렸죠. 5번 최양은 덕치를 한비자는 부국강병을 위한 법의 필요성. 그렇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최양은 덕치를 이루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냐? 세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에 최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최양은 셋, 넷, 다섯, 여섯. 법이 덕치라는 이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말. 그리고 보기에서는 보기 맨 마지막 줄 궁극적으로 부국경병을 이루기 위해서 주장하였다. 정답은 5번이다. 자, 이제 사전적 의미 A는 뭐냐? 결여,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란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나 없다. 말 되죠. 넣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맞고요. B. 용인,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인정한다. 맞지요? C. 부합,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는다. 맞지요? D. 참작할. D. 앞으로의 미리 헤아린다? 참작한다는 건 뭡니까? 이 말이 아니죠. 앞으로의 미리 헤아린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이것은 뭡니까? 4번이 정답인데 몸이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뭐한다? 고려한다.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한다라는 게 참작이에요. 이리저리 비교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삼복제도를 통해서 혹시 잘못된 건 없는가? 이리저리 비교해 봐야죠. 맞죠? 정답은 4번이 틀렸다. 5번 2 볼까요? 징수하도록 조세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둬들인다. 맞죠? 이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번부터 19번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꼭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사고에 오류가 있다면 그 사고의 오류를 반드시 수정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말, 어휘가 나오면요. 분명히 그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극복하고 넘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수능 1등급으로 국어 1등급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